이안은 28세로 타이베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만의 평범한 청년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비스업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팍팍함을 느꼈다. 최근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람들의 자부심을 자극했지만 이안은 그 숫자와 자신의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대만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일까?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매달 빠듯하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했다. 타이베이에 치솟는 주거비와 물가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가혹했다. 부모 세대는 비교적 낮은 집값과 안정적인 직장을 기반으로 삶을 꾸려갔지만 이안 세대는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 속에서 미래를 그리기조차 어려웠다. 이안의 친구들은 대부분 IT 산업에서 일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만의 자랑인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지만 그 성공이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했다. TSMC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삶은 변하지 않아. 그건 몇몇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이안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늘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했지만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또 한 번 좌절했다. 대만의 의료 시스템은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간단한 진료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병원에 가는 게 이렇게 비싼 일이라면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어. 그는 병원을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안은 우연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친구 제시카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제시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만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들려주었다. 한국에서는 병원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간단한 수술이나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어. 게다가 치안도 좋아서 밤에도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었지. 제시카의 이야기는 이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를 건드렸다. 대만의 경제적 성장에 비해 서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대만의 경제 구조와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안은 제시카와의 대화 이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한국의 생활 수준과 복지 제도를 조사하며 대만과의 차이를 점점 더 체감하게 되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특히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병원비가 이렇게 싸다고? 맹장 수술비가 20만 원이라니. 대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여기선 감기 한 번 걸려도 진료비가 부담인데, 또한 그는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화장품,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도 놀랐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도 TSMC 같은 기업이 자랑스럽긴 하지만 대만의 성공이 소수 기업과 몇몇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야.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잖아. 이안은 한국의 생활 수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시카를 다시 만났다. 제시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활발히 움직이고 스타트업 문화가 강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있어. 물론 한국도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긴 하지만 경제 성장의 혜택이 비교적 서민들에게도 잘 전달되는 것 같았어. 제시카의 말은 이안에게 대만의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대만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에 실패하면 비정규직과 저임금 서비스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보였다. 그는 대만에서 자주 들리던 시장을 방문하며 점점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실감했다. 노점상에서 물건을 파는 노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 낀 일을 해결하기 버거워 보였다. 반면 고급 카페와 쇼핑몰에서는 일부 부유층만이 여유롭게 소비하고 있었다. 대만의 경제 성장이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건 누구를 위한 성장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의 의문은 단순히 대만과 한국의 비교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 세대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님은 우리 때는 노력하면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에게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고는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안은 자신의 세대가 경제 성장의 숫자 뒤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제시카의 말을 떠올리며 단순히 GDP 숫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야. 우리도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안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닌 대만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과 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만이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이안은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탐구하며 대만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타이베이의 한 경제 포럼에 참석해 대만의 경제 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발표자는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TSMC가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지만 내수 산업은 여전히 약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안은 발표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대만의 경제 성장은 왜 내 삶과 연결되지 않을까? 내가 느끼는 답답함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걸까? 그는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직접 체감하고 싶어 제시카와 함께 대만의 젊은 세대가 주로 모이는 거리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직업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친구들을 만났다. 한 친구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력하면 집도 사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꿈조차 꾸기 어려워. 지금은 월급 대부분이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필품을 사기도 빠듯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이안은 타이베이 시내의 고급 쇼핑몰과 길거리 시장을 번갈아 방문하며 빈부격차의 현실을 마주했다. 쇼핑몰에서는 부유층이 고급 브랜드를 여유롭게 소비하고 있었지만 거리 시장의 상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얼마나 불균형했는지 더욱 실감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또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안은 그 친구의 경험에 주목했다. 친구는 말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산업이 발전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 스타트업 같은 중소기업도 활발히 활동하고 정부도 청년 창업을 지원해줘. 반면 대만은 반도체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두드러지지 않잖아. 이 말을 들은 이안은 대만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을 포함한 많은 대만 청년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우리가 한국처럼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가진다면 우리 삶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는 한국 사례를 본격적으로 대만과 비교하며 대만이 놓치고 있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제도는 대만 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안은 병원에서 경험한 높은 의료비를 떠올리며 대만도 복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서민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을 텐데라고 혼잣말했다. 그는 한국 사례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이를 대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만은 단순히 반도체 성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그래야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 이안은 결심했다. 자신이 느낀 문제를 단순히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그는 대만 청년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안은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대만의 청년들과 모임을 조직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대안을 논의했다. 모임의 주제는 명확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대만 서민들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례를 열정적으로 공유했다. 한국은 단순히 숫자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야. 거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다양한 직업 선택지를 가지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지. 대만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야 해. 그의 말은 청년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안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만 정부의 정책 제안을 준비했다. 그는 복지 시스템 강화와 산업 다변화를 핵심으로 한 제안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만도 한국처럼 균형 잡힌 경제와 복지 체계를 갖춘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한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의 활동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안을 대만 청년의 새로운 목소리로 소개했고 그의 이야기는 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특히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제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만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노력은 단순히 대만 청년들 사이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그는 대만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나 반도체만으로는 국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산업과 복지 시스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정책 변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안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대만의 GDP가 한국을 넘었다고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만 국민이 실제로 그 성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대만은 한국처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안의 목소리는 대만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의 노력은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냈고 일부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대만 국민들에게 단순히 경제 성장의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안은 다시 한번 한국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나라야. 대만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건 우리의 몫이야. 한국은 이안에게 단순한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롤모델이었다. 이안은 자신이 발견한 자유와 기회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대만 청년들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활동은 한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두 나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경험은 대만에 희망을 주었고 대만의 열정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대만의 내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